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 올해 마지막 달로 접어드는데요. 투자에 대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올라간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다우지수는 0.4% 밀렸고 나스닥 지수 0.46%, S&P 0.4%, 네, 고르게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차피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서명을 거부하면 이제 중국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있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수 있고 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거부해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홍콩 인권법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때 시진핑 주석과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서명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최대한 이제 신경 쓰는 그 정도의 모습은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당연히 또 예상한 대로 중국이 반발합니다.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면서 네,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겠다. 네, 그에 따른 책임은 뭐 미국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예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중국이 뭔가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는 없어요. 근데 시장은 이번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통해서 그 무역 협상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특징적으로 한 가지 더 내용을 보시면 그 미국이 중국의 32가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내년 8월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당근이죠, 당근. 홍콩 인권법에 서명해서 중국 심기 불편하니까 그래 우리가 조금 달래줄게. 이 정도의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2가지밖에 안 돼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그런 리스크를 약간이나마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로 작용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어쨌든 추세는 안 꺾였어요. 20일 이평선 아직까지 타오하고 있잖아요.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마찬가지예요. 상승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여기서 이제 한두 번 추가적으로 꺾이면 그때는 우려감이 크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지금 당장은 우려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뭔가의 그 보복 조치를 정말로 한다라면 그때는 시장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라고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증시가 오늘 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한번 볼 건데 지금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 시도하는데 조금 불안해요. 이게 지금 60일 이평선인데 지금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깰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중국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여기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탈시키면은 지수는 생각보다 세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 지난주까지 거의 17거래일 연속 매도니까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이제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보면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양책을 앞으로도 시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중요한 이벤트는 오펙 정기총회입니다.
요게 이제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논의될 게 뭐냐면은 감산 체제가 내년 3월 종료가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장할 것이냐, 연장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람코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람코. 엄청난 거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석유의 거의 뭐 제왕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람코의 IPO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아람코 IPO 추진되니까 외국인이 여기 투자하려고 국내에서 자금 뺐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만큼 아람코가 엄청난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코가 추진이 되니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가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감산 조치가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죠. 최근에 유가를 보시면은 급하게 또 꺾이는 상승하다가 그쵸? 이렇게 다시 한번 급격하게 꺾였는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정유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염두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증시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종목이나 섹터별로 보셔야겠고 아무래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온라인 쇼핑은 괜찮았어요. 네, 온라인 쇼핑 최대 매출 기록하면서 괜찮았으니까 연말까지 소비 시즌 관련해서 소비재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라든지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저도 성욱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